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마케팅 실습 수업에서 팀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팀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였는데 해당 수업 같은 경우는 학점 가르는 거 없이 PF 형태로 절대평가라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점 경쟁도 안 하고 완전 개꿀 과목이네. 보고서는 총 3차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해당 과목 같은 경우 1, 2차 보고서는 최종평가 들어가지 않고 3차 보고서만 교수님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평가 들어간 형태로 결국 마지막 보고서가 제일 핵심인 과제였습니다. 수업 평가 방식을 듣자마자 저는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팀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1, 2차 보고서는 최종 평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고서 써서 우선 내고 3차 때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자. 1, 2차 보고서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3차 보고서를 통과해요? 우리가 다른 수업 안 듣고 바로 이 수업 들어서 아는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지식으로 1, 2차 보고서 때 우선 내고 교수님 피드백 받은 뒤에 점차 발전된 보고서 형태로 최종 보고서까지 내면 돼.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더 노력해야죠. 오늘부터 밤새 작업해도 최종 보고서 때까지 못할 것 같은걸요? 중간중간 교수님 피드백 타임이 왜 있겠니? 1, 2차 보고서는 최종평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로 우선 두 보고서로 피드백 받고 피드백 종합한 걸로 3차 보고서 만들어도 늦지 않단다? 아 그리고 잘 풀릴지 형이 어떡하래요. 그리고 1, 2차 보고서 점수 전체 공개되는 거라 점수 낮게 나온 거 다른 애도 알면 좀 그래요. 하다 못해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교수님께 부탁드려 팀에서 나와 혼자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팀원들의 강력한 불신 덕분에 제가 상당히 골몰이 앓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팀 모두 패스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때는 우선 내가 아는 선에서 보고서를 낸 뒤에 매주 수업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피드백 받은 내용 갖고 보고서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파악한 후에 최종 보고서 기간 열흘 전에 바짝 열심히 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했지만 3명의 팀은 1차 때부터 최종 보고서를 위해 지금부터 대비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3번씩 만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자료를 하루에 3-4시간씩 찾아보며 작업을 쭉 진행했으며 최종 보고서 마감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4번씩 만나 하루 7시간씩 보고서와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괴리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나이, MBTI, 학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의 생산성, 즉 타인과 나의 수준에서 괴리가 생겨버리면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봐도 그냥 너와 나의 차이라고 간주해 버릴 수 있지만 생산성이 높고 똑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나 대화 속 몇 마디만 들어봐도 얘가 평소에 책 안 읽는 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은 최종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만 바라보니 그 전 과정을 열심히 해야 최종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라고 여기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큰 불안함을 느끼지만 생산성이 좋은 사람은 전체를 우선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강약 조절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한 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은 생산성이 좋은 사람의 움직임을 보며 뭘 믿고 저렇게 거만하게 구를까라 여기지만 생산성이 좋은 사람은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며 아니 그 시간 딴 걸로 하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며 상당히 어리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 팀 모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한 것이니 서로 마땅히 존중해줘야 할 부분이며 저도 저지만 이런 형태로 팀플하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냥 앞에서는 의견 존중해주고 서로 따라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줄 여지는 있지만 생산성이 부족한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이해해줄 여지는 사실 이만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서로 물어보기만 해도 서로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설득할 여지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지능이 머릿속에 생깁니다. 서로의 언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얘의 생산성과 나의 생산성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 이 셋이 함께 비교되며 어느 정도 대중적인 수준에 맞춰서 서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건 생산성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절대로 간접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간접적 말하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나의 수준이 맞다는 걸 가정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간접적 말하기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도 내 애인과 나의 사고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수준이 높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수준에 맞춰주며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생산성이 안 맞는 둘이 간접적인 형태로 대화를 하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자신의 수준에 맞는 형태로 받아들일 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확률은 이만큼 높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본인이 나는 무엇인지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인재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원식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추천합니다. 무엇인지 크게 보고해주는 책으로 한번 체화시키면 어떤 것이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며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작업 등을 애써 가까이 필요가 없게 되어 같은 시간에 남들 육만할 때 나는 시벌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책을 통해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순간부터
나의 수준과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니 이전 친했던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되어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이럴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나랑 잘 맞는 핵심 인간관계를 형성시킬 줄 아는 때가 진정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